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 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대선 평가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에 선임된 김민석 원장 연결해서 민주당 내부의 민주당 입장에서의 대선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민주연구원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좀 생소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 그렇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여당의, 그러니까 집권당의 연구소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당의 전략이나 방향이나 정책을 방향을 잡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도 파악하는 기능을 하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은 야당으로 계속 있어서 그 정당 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당내에서 최대 기구이긴 한데 인사와 재정이 독립된 여의도 연구소만큼 알려지지 않았었죠. 이제 그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역할을 집권당의 연구원으로 재정립해야 될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최대 내부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와 재정이 독립되어 있고 현재 정당 그러니까 그 법상 국고보조금 정책 지원되는 것, 그러니까 정당에 지원되는 것에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정책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소에. 그래서 가장 큰 독립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선이 끝나면 이제 이기든 지든 백서 형태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백서를 만들겠죠? 예, 그렇죠. 지금 연구원이 우선 이렇게 초를 잡아서 중심이 돼서 백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제가 선대위에서 종합상황본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합상황본부가 앞으로 끝나고 나면 백서를 만드는 어떤 기초 작업을 연구원과 함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종합상황본부를 맡았고 끝나고 또 연구원을 맡게 돼서 백서 작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골자는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백서까지 이제 나오려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큰 틀에서 이번 대선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대선은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도 뭐 누구나 민주당 선거 캠페인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선 당시 상암 본부장이셨고 이제 앞으로 이 작업을 총괄해야 되는 분으로서 간략하게 큰 틀에서 승인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후보, 캠프, 그리고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이제 안정되고 준비돼 있었고 다른 후보들이 그에 비해서 취약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5년 전에 비해서 권력 의지라든가 아니면 정책 또는 어떤 당학 정도 그리고 인물군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캠프, 즉 당과 선대위라고 그러니까 구성되는 캠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97년, 2002년 두 번 저희 민주당 이제 진영이 승리하고 나서 지금 15년 만에 승리인데요. 2002년 이후에 유일하게 당이 안정되고 당 지도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대위가 안정되고 선대위의 선거 리더십이 다 총집결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굉장히 화합하면서 치른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또는 당내 원로들도 굉장히 선거를 잘 치렀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자평 타평을 하고 있는 그런 선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환경 자체가 어쨌든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촛불 민심에서 시작되고 탄핵을 거치면서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기본 환경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공통분모 위에서 그럼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지? 어떤 정당이 어떤 세력이 해야 되지? 라는 것에서 후보가 더 준비되어 있고 정당이 더 규모가 있고 더 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과거와 달리 보수가 아니라 일정한 어떤 진보 진영 후보인데
가장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안정되어 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후보, 캠프, 환경 내지는 국민의 어떤 힘, 이 세 가지가 선박자를 이룬 선거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가 궁금해진 지점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여쭤보면 네. 후보도 2012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권력 의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후보가 그 5년 전에 비해서 권력 의지라고 표현되는 어떤 마인드 세트가 훨씬 더 강해졌나요? 일단 5년 전에는 후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갑자기 불려 나온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에 비해서 5년간 스스로 준비하고 또 확실하게 이제 나라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어쨌든 돌파해 왔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예. 그리고 선거를 실제로 준비해 왔고 그리고 후보가 자신의 리더십의 한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라는 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결국은 상당 부분을 인내하면서 그렇지만 자기 원칙을 관철해내는 형태의 어떤 자기 유형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서 전체 선거 캠프를 5년 전에는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방목한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전체 선거 캠프가 돌아가도록 하고 필요할 때에는 선거 캠프의 방향도 잡아주는 정도로 그 리더십과 권력 의지의 수준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의 화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시장, 안희정 도지사가 네. 당시 여론조사로는 다른 당의 대선 후보급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화합을 하겠느냐, 혹은 뭐 경선이 끝나고 누군가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또는 다른 캠프에 있던 그 인사들과 과연 융합하는 캠프 종합적인 선대를 꾸밀 수 있겠느냐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요인에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저희는 환상의 출연진이 있는 그 경선을 치른 건데요. 그 환상의 출연진이라는 게 하나는 안희정, 이재명 어떤 분도 선거가 끝나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당을 이탈하든가 이런 것을 꿈도 꾸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꿈은 꿔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 꿔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두 분 다 결국은 승패와 상관없이 당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2년 이후에 유일하게 경선 후유증이 없는 선거였죠. 사실상. 그러니까 후보 이탈이 없는. 그리고 후보 주변의 이탈이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결국은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상적인 것은 대략 당선자의 지지율이 50%에서 60%가 되고 나머지 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20%씩인데 당의 주류 노선에 약간 좌, 약간 우를 딱 양나기를 형성해주는 결과가 돼서 사실상 당 밖에 있는 다른 당이나 다른 경선 후보들의 어떤 지지세뿐만 아니라 어떤 노선, 흐름까지를 다 포괄하는 결과가 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출연진이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후보들이었고 심지어 경선에 뛰어들기 전에 이렇게 접으셨던 박원순, 김부겸 두 분조차도 그 전 과정과 선거 과정에서 다들 나름 굉장히 열심히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인물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또한 그분들에게 모두 공이 상당히 돌아갈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 그 유권자의 눈에 띄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1번가라든지 혹은 뭐 현장에서의 캠페인이라든지 뭐 의원들의 지역에서 활동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눈에 띄고 그리고 열심히였고 조직적이었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 이렇게 혼연일처가 됐다? 혹은 뭐 캠페인이 굉장히 세련됐다? 이건 어떤 데서 기인한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후보 캠프 그다음에 국민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절박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게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후보로부터 일선 당원들까지 다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돌파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교적 그런 절박함 속에서 역할 분담이 된 것을 잘 지킨 거죠. 그래서 문재인 일본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 투표 참여 동료 캠페인 영상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 세 분이 막 막춤을 서로 망가지는 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찐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런 영상은 급해서 제가 상황본부를 맡고 있었을 때 저희가 직접 그냥 판단에 의해서 만들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필요하면 다들 알아서들 이렇게 뛰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적 이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한다, 문재인 잘한다라기보다는 민주당 잘해라, 문재인 잘해라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이겼다고 보고 그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뛰자라는 각오였는데 비교적 모두가 그 마음 자세를 어느 정도 견지하면서 치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 현장을 내부에서 보셨는데 우리 정당사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목표를 향해서 각 정파나 각 단위에서 모두 다 협력하는 이런 선거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정치권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고참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께서 선거 후에 제게 이번에 정말 선거 잘 치르더라.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의 글씨, 현수막 하나의 위치까지도 선정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95년도에 조순 시장이 승리했던 야당 최초에 승리했던 그 선거부터 치러봤고 큰 선거를 비교적 다 겪어봤는데 제일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던 것이 그동안은 95년 선거였는데요. 그거는 비교적 소규모의 선거였고 이번에는 대규모의 선거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는 거의 기념비적인 선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 당선 직후에 했던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다들 갖고 자부심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사실 거의 다 되기도 했고 전화상으로 묻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왕 연결된 김에. 네. 최근에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네. 인선 관련해서 잡음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 간략하게 이게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사실이다 아니다 과장됐다 혹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대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닌 걸로 나중에 다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네. 잡음이랄 것이 없었고 이번에도 결국은 보니까 사후 평가는 당내에서 이거 참 괜찮게 됐다. 인선도 괜찮고 여성이 거의 50%에 이렇게 된 것도 앞으로 당과 정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새로운 동력이 잘 될 것 같다는 평가가 있어서 네. 약간의 오보와 낭설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돼서 만들어졌던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민주원장만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하실 건 아니죠? 10년, 20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네. 그러면 시켜주면 계속 하실 겁니까, 민주원장을? 그게 일단 임기가 내년 1년, 이게 지금 현 김용희 원장님 남아있는 임기를 하는 것이어서요. 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민주연구원장 되고 나시면 이제 이번, 대략 15년 만에 정치적 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도 하실 거죠? 그럼 당연하죠. 저도 이런저런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사실은 이번에는 이 재개를 굉장히, 아주 해피하게 제가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좀 정리를 하는 일이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제가 하기에 감히 말씀드린다면 좀 적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서 진행되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도 파악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은 야당으로 계속 있어서 그 정당 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당내에서 최대 기구이긴 한데 인사와 재정이 독립된 여의도 연구소만큼 알려지지 않았었죠. 이제 그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역할을 집권당의 연구원으로 재정립해야 될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최대 내부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와 재정이 독립되어 있고 현재 정당 그러니까 그 법상 국고보조금 정책 지원되는 것, 정당에 지원되는 것에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정책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소에. 그래서 가장 큰 독립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선이 끝나면 이제 이기든 지든 백서 형태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백서를 만들겠죠? 예, 그렇죠. 지금 연구원이 우선 이렇게 초를 잡아서 중심이 돼서 백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제가 선대위에서 종합상황본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합상황본부가 앞으로 끝나고 나면 백서를 만드는 어떤 기초 작업을 연구원과 함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종합상황본부를 맡았고 끝나고 또 연구원을 맡게 돼서 백서 작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골자는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백서까지 이제 나오려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큰 틀에서 이번 대선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대선은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도 뭐 누구나 민주당 선거 캠페인이 대단히 성공적이었.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 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대선 평가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에 선임된 김민석 원장 연결해서 민주당 내부의 민주당 입장에서의 대선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민주연구원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좀 생소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 그렇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여당의 그러니까 집권당의 연구소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당의 전략이나 방향이나 정책을 방향을 잡고 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선 당시 상한 본부장이셨고 이제 앞으로 이 작업을 총괄해야 되는 분으로서 간략하게 큰 틀에서 승인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후보, 캠프 그리고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이제 안정되고 준비돼 있었고 다른 후보들이 그에 비해서 취약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5년 전에 비해서 권력 의지라든가 아니면 정책 또는 어떤 당학 정도 그리고 인물군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캠프 즉 당과 선대위라고 그러니까 구성되는 캠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97년, 2002년 두 번 저희 민주당 이제 진영이 승리하고 나서 지금 15년 만에 승리인데요. 2002년 이후에 유일하게 당이 안정되고 당 지도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대위가 안정되고 선대위의 선거 리더십이 다 총집결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굉장히 화합하면서 치른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또는 당내 원로들도 굉장히 선거를 잘 치렀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자평 타평을 하고 있는 그런 선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환경 자체가 어쨌든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촛불 민심에서 시작되고 탄핵을 거치면서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기본 환경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공통분모